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에너지 전환 마을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목포와 남악, 오룡 신도시를 잇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남형 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가 분단위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 탓에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교 학생이 5년 뒤에는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광주형 탄소 중립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 마을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광주시 재정 지원이 곧 끝나는 곳들이 있어서 지속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벨이 깔끔히 정리된 투명 페트병과 깨끗하게 씻은 폐우유값이 차곡히 쌓여 있는 이곳. 광주 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에너지 전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 모여 이렇게 버려진 우유 팩들과 페트병들을 직접 분류하는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친환경 모델을 개발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주민과 함께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은 전국에서 광주시가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광주시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합 형태로 해서 이제 태양광 사업까지 가는 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광주시가 한 마을에 주는 지원금은 4년 동안 1억 6천만 원. 5년째부터는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광주시 재정 지원 없이 해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후에도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을 하려면 주민들의 어떤 자치력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처음에는 4년 끝나고 나서 좀 자립해보자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 의회도 사업의 확장보다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이 되다 보면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기를 수 있을 동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전환 마을 중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광주시 재정 지원이 끝나는 곳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성과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긴 연휴가 지나는 동안 날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반면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4도 이상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 그 외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해상 지역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엿새간의 긴 추석 명절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막바지 귀경객들은 넉넉한 고향의 정으로 아쉬움을 달랬고 지역에서는 저마다 풍성한 가을 축제와 가을 거지 준비를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엿새간의 긴 추석 연휴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듯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고향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막바지 귀경을 서두르면서 여객선 터미널과 기차역 터미널은 하루 종일 귀경객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다른 대학에 있어서 잘 못 보는데 여수에 와가지고 만나니까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좋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 추석 연휴가 유난히 길었던 터라 여수 밤바다와 순천만 국가정원, 고흥 녹동항 등 전남 동부 지역 주요 관광지에는 귀성객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넉넉했던 이번 추석 대목 경기가 다음 달 말까지 지역의 풍성한 가을 축제로 이어지기를 상인들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좀 길어서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주셔서 좀 여기서 좀 활기가 좀 돌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는 불꽃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 큰 축제인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고향에 남은 이들은 즐거웠던 한가위 덕담으로 두터운 향후회를 나누며 풍성한 가을 거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가 이어진 순천 시골 마을에서는 윷놀이에 다양한 공연까지 즐거운 연휴의 끝물을 즐겼습니다. 즐거운 한가위를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곡이 무르익고 코스모스가 넘실대는 가을이 눈앞에 왔습니다. 어려웠던 일들 모두 뒤로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한 날들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가 겹쳤던 추석 명절이 지나고 넉넉하고 활기찬 가을을 기대하는 새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나주 성북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지적장애인 20대 손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서 가스 누출로 인해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일부 김성주 수석판사는 뇌성마비 신체장애 친구를 놀린 중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모욕 행위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원고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장애를 가진 친구의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해 학폭위에서 학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포와 남악, 오룡 신도시를 잇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남형 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친환경 노면 전차인 트램. 유럽과 홍콩 등 해외에서 대중교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트램은 목포 원도심 순환선과 목포에서 오룡을 잇는 노선 등 두 가지로 조성될 예정. 각각 10km가량으로 도심과 관광지, 해안 도로 등을 연계한 노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밖에 없는 지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통편도 편리할 것 같고 아무래도 관광적으로도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길이 35m의 트램 한 대는 버스 3대와 자동차 174대와 맞먹을 정도로 사업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연계한 트램 도입을 통해 관광 활성화는 물론 교통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또는 경제적 분석과 논리를 개발해서 전라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나서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트램. 막대한 건설 비용 등으로 인해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형 트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검토하고 지역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던 판매 대리점들이 담합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중고교에 납품되는 교복을 비싸게 판매할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판매 대리점 38곳에 대해 5개월에서 6개월 입찰 참여 제한 조치했습니다. 교육청은 담합업체 명단을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들은 내년 4월까지 각 학교가 실시하는 교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최저가 2단계 입찰 방식을 악용해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 고교 학생이 5년 뒤에는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16만 6,200여 명인 초중고 학생 수가 2028년에는 14만여 명으로 14.6%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학급당 배치 기준을 25명으로 정하는 등 학생 수 변동 추이와 교원 수급 현황, 학생 시설 현황 등을 반영해 배치 계획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시단위 지자체들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군단위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창구에 이른 오전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드는 10월에 나갈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 거예요. 광양에서 무료 시내버스 제도가 시행되는 건 오는 11월. 65세 이상 시민 2만 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 평상시에 교통카드 쓰듯이 똑같은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좋지요. 100% 만족이죠. 웬만하면 걸어가시거든요. 교통비 아깝다고. 광양시에 이어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고 순천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지자체들이 연이어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군 단위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해 버스 업체에 보전해줘야 할 요금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군 지역에서 고령자 무료 시내버스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간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엔 세수 감소로 지자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여 검토조차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초중고 배급원 사온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관망을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쉽게 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효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진과 화재 등 안전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북 완주군의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오히려 비가 새고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의 대부분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어린이 안전체험관. 천장 전등 주변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이 흥건할 정도입니다. 벽면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금이가 있는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균열이 발견됩니다. 당장 건물 안전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이곳이 바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관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진짜 부실공사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지진이 나는 상황에서 대처 방식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고 화재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를 뿌려보는 등 다양한 교통, 재난, 화재 안전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린이 방문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겁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샜던 화재 안전체험관 앞입니다. 3층에서부터 2층까지 물이 샌 건데요. 지금도 비로 인한 얼룩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별 교부세와 군비 등 총 39억 9천만 원이 들어간 어린이 안전체험관. 지난해 12월에 준공돼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원주군은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물이 샌 것으로 추정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균열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구조적으로만 문제만 없으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미관적인 차원이니까. 원주군은 서둘러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안전체험관이라는 사업 취지를 스스로 무색해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박물관 등에서 한문으로 된 고서를 보더라도 한글 번역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고서 속 한자를 92% 정확하게 인식해 1, 2초 만에 한글로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가 한문으로 쓰여 번역 없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서. 특히 저마다 다른 필체로 쓰여 있거나 간행 시기나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고서를 번역하려면 일일이 원문과 대조해 한자를 입력한 뒤 한글로 바꾸는 등 힘든 수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조선시대 지리, 풍속 등을 담은 인문지리서 동국 여지승남.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원문 사진을 넣자 한자의 위치와 형태를 인식하고 번역을 원하는 범위를 선택하면 1, 2초 만에 한글 번역문이 나타납니다. 필체가 다양한 1000만 개의 한자는 물론 기존에 번역된 고서의 문장 구조까지 학습한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한자를 나열을 읽게 되는데 그 순서대로 사람이 읽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한자를 인식하는 정확도는 92%, 번역 전문가들이 평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20% 정도만 번역된 3만 종의 고서는 물론 수십만 점의 고문서 번역을 앞당길 전망입니다. 본연의 번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게 되면 정확도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번역 속도도 약 100년이 걸린다고 하면 30년 정도 단축을 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 한밭 도서관과 국회 도서관 등 11곳에서 실증 서비스를 시작한 인공지능 번역은 올해 말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앱으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오는 13일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강화도 만이산에서 공식 성화가 채화됐습니다.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공식 채화된 전남체전 성화는 전남도청까지 차량으로 이송됐고 해남 땅끝 맴섬 광장과 고흥 나로우주과학관,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서 각각 특별 채화한 성화와 함께 오는 10일 성화 봉송행사 전까지 도청에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입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13일부터 19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되고 이어서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도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교권 관련 법률 상담은 늘고 있는데 이를 전담할 변호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 건수는 2020년 628건에서 2021년 796건, 지난해 804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 전담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해 1명의 변호사가 연간 400건이 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남은 전담 변호사가 없어 상담 기록이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평일에는 평균 37명, 주말과 휴일에는 117명의 환자가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동참과 심야약국 운영 등 부수 효과로 이어져 다른 지자체들의 방문과 문의 등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는 동안 날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최저 기온 13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반면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와 그 외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전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에서도 1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